순서겠죠, 순서. 그죠? 여기서는 지금 주제가 일단 암세포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암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암이 왜 걸리는 거예요? 라고 하면 담배 펴서라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가 되어 있냐? 세포를 이제 증식을 해야 되는데, 증식을 하고 이 증식에 대해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조절 단계를 그냥 뛰어넘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수용체가 있는데 이게 제 기능을 못해서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술, 담배 이런 거 아니야. 알겠어? 내가 찔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무튼 자, 순서 관련해서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순서 중에서도 어떤 세부적인 무엇이 나타날까요? 과정이나 순서는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순서 안에 뭐가 있어? 어떤 특정 기관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결합이 되나, 아니면 어떤 기능을 하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죠. 왜? 뭐가 이렇게 재밌어? 왜? 왜 갑자기 진지한 척해? 뭐야? 아무튼 여기서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는지, 또 혹은 그 결합하는 그런 과정 중에 각각의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생명에선 제일 중요한, 생명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요거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암세포라고 했으니까 이 순서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건지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죠? 그런 포인트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자, 나는 뭐 혹시 이과다 있어요? 이과 성향, 이과 하신 분 일단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풀 때 그렇게 어려움은 많이 안 느끼시죠, 솔직히? 그래도 어려워? 저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괜찮아요? 보통은 그렇죠.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다 보니 그래도 좀 보는데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특히 이런 부분에서 좀 거부감 많이 느끼죠.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대부분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게 살짝 복잡스러운 그런 과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에서 읽으면서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암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뭔가 좀 괜히 이런 말을 하면서 미안해지는 부분이, 약간 이럴 때만큼은 제가 무슨 밥아저씨 같아. 참 쉽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마저 했을 때 전혀 쉽지가 않은데 제가 항상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의 몸은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세포라는 부분은 지금 뭐야?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성장과 증식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라는 친구가 뭐 이건 되게 기본적인 부분이겠지만 성장이라는 부분과 증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다? 돌연변이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자, 이런 어떤 돌연변인 세포는 빠른 성장과 침윤성 성장을 보이고, 침윤성이라는 게 침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장이 억제되지 않아. 지금 여기서 미리 알고 가셔야 될 건 뭘까요? 성장이 억제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좀 다른 말로 바꿔보시면 뭐 과대 성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과성장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해 보여요. 과대 성장, 과성장. 체내 각 부위에 확산되고 전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성장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플러스 전이를 한다는 거예요. 암이 무서운 게 전이를 한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시다 왔어요? 왜 뭐 하시다 왔냐고. 자다가 일어나. 그래. 차라리 데이트를 했다고 하면 내가 킹정 하겠는데. 그래서 늦은 건 킹정 해줄게요. 그럼 뭐 여러분 사랑은 중요한 거니까. 아무튼 아무튼 여기까지 하죠. 자, 요 전이라는 부분이 좀 무서워요. 실제로 저는 이제 주변에 뭐 암을 한번 겪으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뭐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보통 특히 이제 한 50대 정도 되는 이제 여성분들이 그 유방암에 되게 많이 걸려요.
그거는 이제 뭐 유전적인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초반에는 별로 안 무서운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뼈에까지 침식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암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있잖아요. 1기 같은 경우야 그냥 뭐 성장하는 그 모습만 보이니까 그냥 종양 제거 정도로 끝나요.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넘어가면은 전이 되는 그런 범위들이 더 넓기 때문에 목숨에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이라는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게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악성 종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악성 종양이 암이다. 암은 한 개의 정상세포에서 발생한 돌연변이 세포가, 그러니까 돌연변이 세포 자체가 성장하고 증식되는 게 암이겠죠, 그쵸? 요 과정에서 전이 능력이 강하고 빠른 돌연변이 세포들이 발생하여 축적된 것이다. 근데 정상세포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성장과 증식 과정을 조절하는 기제가 있대요. 원래 정상이라면은 이 부분을 뭐 한대? 조절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대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조절을 해야 된대요. 암세포 역시 세포의 한 종류이지만 이러한 기체에 이상이 생겨 기제에 이상이 생겨 암세포의 축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럼 요 얘기는 뭐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돌연변이가 사실 암세포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가 안 된다고? 조절할 수 있는 기제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물론 지금 여기서 갖고 가시면 제일 좋긴 한데, 만약에 이걸 모르시더라도 그 뒤에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면 제일 좋지만 이걸 모르더라도 그 뒤에 걸 보시면 알긴 합니다. 근데 아시죠? 여기서 빨리 알아버리시면은 시간 단축은 더 빨라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암세포의 증식은 정상세포의 성장 및 증식 과정과 견주어 이해해야 된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과정과 견주어 이해한다면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 여기서 대놓고 힌트를 줬어요. 이제부터 뭘 보면 돼? 뭘 기준으로 보면 돼? 과정을 기준으로 보면 돼, 그죠? 그럼 과정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물론 그림이 있지만 사실 이 그림은 안 보셔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물론 보셔도 상관없지만 괜히 봤다가 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림들 중에 하나가 뭐야? 저런 거, 이런 그림, 또 뭐가 있어? 그래프, 그다음에 표, 이런 거 나오면 일단 겁부터 먹으시잖아요. 야, 씨, 뭐라는 거야 이거?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면요, 세포는 성장하고 분열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자, 여기서 분열한다라는 말이 사실 어디랑 가까운 거야? 증식이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죠, 그죠? 맞죠? 자, 이를 세포 주기라고 하는데, 자, 이제부터 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세포 주기. 자, 그래서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자, G1기, S기, 그 다음에 G2기, M기의 과정을 거친다. 자, 이거 G1이랑 S, 그 다음에 G2, 그 다음에 M. 자, 이렇게 써놓은 거는 여기에 관한 각각 특징들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따로 해둔 겁니다. 자, G1기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 다음 DNA를 복제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기에는 물질 대사를 통해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을 합성하며, 그 다음에 여긴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G1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 뭐 하기 전까지? 복제하기 전까지. 복제하기 전까지의 얘기입니다. S기에서 DNA 복제가 일어나진다. 그럼 이럴 때는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냥 그 글씨 써져 있는 부분에 그냥 이렇게 1번 과정, 뭐 2번 과정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갖고 갈 포인트는 그냥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돼. 너무 장황하게 가져갈 필요 없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면은 2개의 딸 세포는 동일한 염색체 세트를 잠깐만, 내가 이거 말했나? 이조 안 했죠? 여기 맞죠? 동일한 염색체 세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뭔 말이에요? 분열이 이루어지면은 동일한 세트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거 연결해야 돼, 이건. 여기는. 복제가 일어나는 이유죠. 그쵸? 복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다음에 분열할 때 동일한 염색체를 갖고 가야 분열이 돼. 만약에 그거 없이 분열하면은 애가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좀 밑줄을 좀 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잖아. 복제가 이루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복제가 이루어지는 이유. 자, 그 다음에 G2기에서는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이 합성되고 세포는 계속 성장하면서 세포 골격을 이루는 미세소관이 재배열된다. 그럼 얘는 G3기에서는 G2기에서는 일종의 뭘 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그렇죠.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것. 여기 만약에 세부적으로 더 갖고 가실 거면 아까 지금 나와 있던 단백질 합성과 그 다음에 미세소관 재배열 요거 정도만 갖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M기에서 이제 뭐라는 거야? 세포 분열이 일어난대요. 여기에서 비로소 일어난다고 했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갖고 가야 할 거 뭐라고 했었죠? 자, 복제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요 세포 분열을 할 때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염색체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시기에는 두 가닥으로 된 염색체를 볼 수가 있는데 미세소관 잠깐 미세소관 아까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그쵸? 미세소관에서 골격을 재배치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세포의 양 끝으로 잡아 끌어가지고 분열이 이루어진대요. 그럼 얘가 되게끔 하는 친구는 그쵸?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세포 주기의 전 과정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세포 주기에는 자,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확인 지점이 있어서 확인 지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래서 세포 주기의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그럼 확인 지점이 몇 개냐? 주요 확인 지점으로는 G1기와 G2기, 그 다음에 M기 확인 지점이 있대요. 그러면은 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이렇게 세 개 돼요. 그죠? 자, 각 확인 지점에서는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과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요소인 CDK가 결합한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CDK는 일종의 복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DK가 활성화되면서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활성화되는데, 자, 사이클린은 세포 주기의 각 시기마다, 시기마다가 나온대요. 그럼 우리가 확인 지점 부분에서 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 사이클린이라는 친구의 농도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공통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뭐라는 거예요? 사이클린이라는 친구예요. 요 친구. 자, 그 다음에 요 때마다 시기마다 합성과 분해가 일어나는데 사이클린이 합성되어 일정 농도 이상이 되었을 때 CDK와 결합하고 사이클린이 분해되어 농도가 떨어지면은 CDK와 분리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거죠. 사이클린은 합성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분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농도가 클 경우, 그 다음에 얘는 농도가 작을 경우로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CDK는 사이클린과 달리, 달리라고 나와있으니까 반드시 좀 세모를 쳐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얘는 얘네와 달리 세포 주기 동안, 자, 거기 몇 줄 비슷한 농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이클린이라는 친구와, 자, 하나 더 적어두면 좋겠죠. 그 옆에 CDK라는 친구. 얘는 항상 어떻게? 농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농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둘이 얘랑 얘랑 결합할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일정 수가 있고 오로지 누구의 양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야? 사이클린이라는 양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이클린은 CDK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은 결국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 때문인 거죠. 그렇죠? 자, G1기 확인 지점에서는 자, 이 포인트예요. 이제 여기 과정이 있지만 각각의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기 확인 지점이라 있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사이클린 D와 CDK가 결합한 G1 CDK가 활성화되어 DNA의 손상 유무, 그 다음에 세포 주기를 시작하라는 신호등이 확인됨으로써 세포 주기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넘기지 마세요. 자, 일단 여기 부분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뭘 점검한다고 했어? DNA 손상 유무, 그쵸? 손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신호를 점검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떤 확인 지점이라도 뭐냐? 다 공통적인 거는 주기를 진행해도 되는지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공통적으로는 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아마 슬슬 멘붕이 오기 시작할 거야. 왜? 여러 가지 용어가 너무 많아. 그치? 근데 굳이 이 용어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 그것까지 하실 필요 없어. 어쨌든 G1 과정이 일어났으니까 G1 CDK가 활성화가 되겠지. 왜 그것까지 갖고 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사이클린 D 모르셔도 문제는 안 돼요. 크게. 예. 다만 문제에서 선지로 나왔을 때 구분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예. 자, 넘어갈게요. 자, 가령 DNA에 손상이 있다면은 자, 특정 단백질에 의해 CDK 활성이 억제되는 작용이 나타나거나 자, 요 경우죠. 손상이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는다고요? 활성이 억제된대요. 자, 이걸 좀 다른 말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얘네의 활성이 억제된다는 얘기는 사이클린이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적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해석이 가능해? 결합이 안 되게끔 한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억제된다는 얘기겠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결합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이클린을 분해하는 작용이 나타나서 세포 주기가 정지된다 했어요. 그럼 얘를 사이클린을 분해함으로써 그 다음에 주기를 정지한대요. 그죠? 장비를 정지합니다. 뭐 이런 거.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 주기의 정지 후에 DNA 복제 및 수선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 작용으로 DNA의 복구가 이루어지면은 세포 주기는 계속 진행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종의 이게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면 돼. 여기서 복구하면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쵸? 맞죠? 그럼 이게 복구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지. 맞죠?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G2기 확인 지점에서는 MCDK의 활성화로 DNA 복제와 DNA 이상 여부 및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가 확인된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여기 부분에서는 뭘 기준으로 봐야 돼? 복제가 가능한지, 그죠? 복제가 가능한지 DNA 자체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단백질이 어떤 충분한지의 여부 이것까지 확인을 한다고 했어요. 그쵸? 각각 확인 지점에서 뭘 확인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MCDK는 사이클린 B와 CDK가 결합한 복합체인데 자, 요거 한번 봐야겠네요. M기 확인 지점에서도 활성화돼요. M기 확인에서도 그럼 이 얘기는 자, 확인 지점이 여기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사실상 얘랑 얘는요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쵸? 이 CDK라는 부분이 요 복합체가 되는 이 CDK 자체가 같은 물질로 취급이 된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따로따로 보실 것도 없는 거네. 그렇죠? 자, 아무튼 쭉 이어서 자, M기 지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염색체가 잘 분리될 수 있는지가 점검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것만 갖고 가시면 돼요. 염색체가 분리가 잘 될 수 있는지. 왜 그런 거야? 우리 세포 분열 과정에서 뭐가 있었어?
그 얘네를 잡아당기는 애가 있었잖아. 잡아당겨서 분열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했었잖아.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미세소관 친구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인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각 확인 지점에서 해야 되는 점검 포인트들은 우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확인 지점들에서 제대로 점검되면은 세포가 함부로 증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포의 증식이 조절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를 통해서 암은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훅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암은 G1기, G2기, M기에서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자, 세포 주기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고 거기 비춰보자. 그러니까 점검이 안 돼서 계속 진행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진행되도록 하고 세포 주기 진행을 멈추게 하는 작용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암세포가 성장하는 첫 번째 이유 일단 여기다 따로 써볼게요. 첫 번째는 세포 주기에서 점검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일단 이거 첫 번째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는 마치 자동차에 가속 페달이 계속 밟혀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와 같다. 자, 하필 얘는 거슬리기 시리 기억으로 구지배기 얘기가 나왔으면은 이걸 어떤 거랑 연결시켜야 되는 거야? 암세포의 진행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없이 제어 없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게 이 기억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겠네요. 그죠? 그러면 더 확실히 이 문제를 마주할 때 뭐 더 바로 정답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암 조직을 분석해 보면은 사이클린의 농도 수준이 CDK와 결합하는 수준 이상으로 증가되고 뭐라고 나와 있어? 이 농도 되게 중요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여기 나와 있어. CDK보다 더 높게 증가해버리면, 그러니까 농도가 CDK 결합 말고도 이 새끼만 존나 많은 거야. 얘 농도가 과도하게 많으면 얘가 성장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CDK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자,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억제 자체가 아예 안 되거나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 그죠? 억제를 해주지 않거나. 그래서 세포 주기가 계속 진행되는 돌연변이 세포의 증가를 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것들? 세포의 성장과 분열 혹은 세포 주기에 관련된 이유예요. 그 암세포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 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편 자, 이번에 성장 인자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놓고 보셔야 돼요. 이런 이유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유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로 보셔야 돼. 자, 한편 성장인자는 분자 신호로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영향을 준다. 일단 이거 생각을 해보시죠. 자, 성장인자라는 거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다? 신호래요. 신호예요. 그 중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지질 계통의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백질이다라고 했어요. 단백질. 얘는 어쨌든 무슨 종류다? 단백질과 관련된 종류다. 그 다음에 세포막에는 성장인자와 결합할 수 있는 특정한 거기 동그라미 수용체가 있는데 자, 이 수용체는 단백질 계통의 성장인자와 결합하여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수용체는 세포에게 성장이나 증식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럼 요거는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었냐? 자, 우리가 여기서 수용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수용체와 누가 결합해서 성장인자가 결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뭘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는 거,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핵까지 전달이 되는데 정상적인 수용체는 성장인자와 결합할 때만 활성화가 된다. 그쵸? 결합할 때만 활성화가 된대요. 자, 하지만 자,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용체의 변이가 생기면.
그럼 한마디로 성장 인자와 관련되어 있던 어떤 문제점이라는 거는 이제 뭐야? 수용체의 변이겠네요. 방금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일단 요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거라는 거죠. 수용체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그 구조가 변화해서 거기 있죠. 성장 인자가 없어도 활성화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성장 인자가 없어도 활성화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세포가 성장해도 되고 증식해도 된다는 신호를 그냥 보내는 거야. 어떤 이유도 없이. 암세포의 수용체에 이러한 변이가 생기면 암세포는 끊임없이 성장 또는 증식되는 것이다. 암은 이와 같이 세포의 증식 과정에서의 이상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여기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포의 비정상적인 작용이 일어나거나 세포가 노화되었을 때 세포 스스로 죽게 만드는 세포 자살 같은 기능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암은 여러 종류의 돌연 변이가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 방법으로는 암을 치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냥 글을 마주하셨을 때는 되게 구조가 어려워 보여요. 근데 어려운 것도 맞고. 근데 우리가 포인트를 딱 나눠드렸잖아요.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각각 순서에서 각각 어떤 순서나 과정 중에 뭐를 점검하는지 아니면 이거 어쨌든 일종의 뭐야 여기서 뭘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확인 지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확인 지점에서는 정확히 뭘 점검했는지. 근데 이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암세포가 증식할 수 있다는 걸 일단 하나 포인트로 갖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과정 말고도 성장인자라는 두 번째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지문에서 나오거든요. 그죠? 이걸로 인해서 사실 인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용체에서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신호가 그냥 쌉 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전송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암세포가 생긴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3번 문제랑 자 어쨌든 우리 한번 봅시다. 왜 같이 질문해. 나도 좀 알자. 자, 3번은 좀 쉬웠죠. 제가 포인트를 미리 잡아드렸기 때문에 솔직히 풀긴 쉬웠을 겁니다. 그쵸? 제어 없이 진행이 된다고 했었으니까. 그럼 뭘 갖고 하면 돼? 5번이겠죠? 이건 뭐야, 설마 틀렸어? 뭘 따라해. 자, 그 포인트 잡으면은 솔직히 적절한 거는 풀기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찾기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클리닉 때 계속 해줄 때, 그 피드백을 해드릴 때 그런 적절한 것들은 꼭 그 포인트를 계속 찾아드리니까 연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봅시다. 자, 5번에서 확인해야 될 점이 딱 뭐가 있습니까? 가 부분에서는 지 원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나 부분에서는 M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죠? 자,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요것만 분석하면 그나마 좀 괜찮아. 자, 가에서의 지 원기 지점에선 저 농도가 어떤 상태? 적어진 상태죠? 그쵸? 그럼 반대로 나에서의 M기에서는 농도가 높아졌어. 그쵸? 어쨌든 이 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그쵸? 그 기반으로 한번 하나씩 접근을 해볼게요. 이거 맞으신 분도 있긴 한데 제가 중간중간 봤을 때 틀리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예, 꽤 많았어.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보를 놓쳐서 그래. 그냥 요즘 모의고사 선지 특이 뭐야. 꼭 한 단어로 자꾸 여러분들을 괴롭히잖아요. 왜 자꾸 그걸 안 보시냐는 거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도 있었잖아요. 양쪽과 두 사슬은 다른 거라고. 하나의 양쪽과 두 사슬은 다른 거라고 했잖아. 자, 일단 1번 볼게요. 세포 가의 첫 번째 지원기에서 세포 주기가 정지되는 시간이 나타났다. 그치?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 걸리잖아. 이 손상이 됐는지, 그 CDK 활성이 억제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억제가 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농도가 적어진다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럼 1번은 맞는 말이지. 이거 좆됐네,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고. 자, 근데 여기서 2번 선지 보시면요, 세포가의 첫 번째 지원기 확인 지점에서 사이클린 D 단백질의 분해가 나타나. 자, 이 분해를 뭘로 바꿔주시면 된다고?
농도가 낮아진다는 걸로 판단하시면은 1번과 2번은 같은 선지예요. 그럼 쉽게 넘길 수 있어. 혹시 1, 2번 하신 분? 당당하게 손 들어. 없어요? 너야? 아니네. 그다음에 3번. 세포 가의 G2기 확인 지점에서는 G1기에서 낮아졌던 CDK 농도 수준이 증가했다. 자, 이거 선택하신 분? 뭐야, 전멸이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생각보다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맞았어요. 근데 방금 손 드신 분들은 맞았어. 자, 여러분들이 갖고 가신 그 정보가 뭐야? 이거잖아, 이거. CDK 농도가 유지된다는 거. 얘 농도는 유지입니다. 변한 적 없어요. 또 낚일 거야? 언제까지 낚일 거야? 사이클의 농도만 기준으로 보자고 했지. 얘는 유지된다는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맥이 적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자, 4번, 5번도 한 번씩 볼게요. 너 그거 안 봤지, 그치? 야, 안 봤지, 그치? 자, 4번. 세포 나는 M기 확인 지점에서 CDK 효소 활성이 억제되지 않는 상태. 그치? 농도가 높아지니까 억제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 다음에 5번. 세포 나의 M기 확인 지점에서는 염색체가 잘 분리될 수 있는지가 점검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 조금 애매하신 것 같아가지고 5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번 하신 분 또 있어요, 혹시? 다른 분들? 없어요? 찡하네. 큰일 났네. 자, 점검된다라는 거는 조절이 잘 된다는 거잖아. 점검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아까 뭐야? 브레이크 없이 그냥 쭉 전진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 이거죠. 5번 같은 경우. 억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사실상 4번이랑 5번이랑 또 같은 선지예요. 네.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이거 아까 1번이랑 2번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죠? 자, 이거 일어난다. 이게 일어난다가 어디에 있어요? 자, 그게 이건가요? 세포 주기의 전 과정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요 부분. 발생하다는 뜻이잖아요, 저게. 그죠? 근데 이걸 지금 다른 걸로 바꾼 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잖아. 그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실용적 화풍이 일어났다는 게 그냥 일종의 유행하다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세포 주기 막 유행이? 유행하냐고? 세포도 메타가 있어? 뭐 롤이냐, 무슨? 그거 아니잖아, 그죠? 자, 2번. 나무가 없으면 산세태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니까 이거는 2번이 더 가까운 거죠. 혹시 3, 4, 5번 중에 있다? 없죠? 있어?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또 과학만 하시면 더 힘드시잖아요. 그죠? 이번에 또 민주주의를 넣어놨습니다. 민주주의. 이거 지워도 될까요? 제가 이거 적어드린 거는 그냥 적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거 보셔도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 포인트를 넣어드린 건데 좀 아쉽습니다, 저거. 그죠? 칠판이 크니까 많이 적긴 좋은데 또 오랫동안 지워야 되는 게 힘드네요. 제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요? 힘들어 죽겠네. 자, 가봅시다. 자, 가부터 한번 볼게요. 자, 18세기 조지 워싱턴, 메디슨, 프랭클린 등 미국 연방정부의 수립을 주장했던 연방주의자들이 구상한 재헌 헌법은, 자, 지금 어떤 한 단체가 나왔어요. 그쵸? 그죠? 한 단체가 나왔어. 누구? 연방주의자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런 헌법은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자유주의의 목표와 공공선의 획득이라는 공화주의의 이상을 동시에 추구한 정치적 기획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가 말한 어떤 헌법이라는 게 뭐예요? 자유주의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공화주의였나요? 맞나요? 거기 공화주의냐? 공화주의죠. 공화주의의 이상을 동시에 실현하려고 했대. 자유주의는 당연히 여기서 뭐랑 관련된 거? 개인의 권리, 그쵸? 개인의 권리. 그럼 여기는 공화주의 같은 경우는 반대로 공공의 획득이라고 했어요. 공공선의 획득. 자, 일단 이 개인이란 포인트와 공공이란 포인트, 이 둘이 사실 양립하기가 원래는 쉽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쵸? 근데 뭐 그걸 거기에 대한 그런 이제 관계를 모르시더라도 뭐 문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각각에 해당하는 이상인 거잖아. 자유주의의 이상, 얘는 공화주의의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연방주의자들은 정부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파당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다스리는 소규모 공화국들보다 연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광역공화국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지방 통치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지방 통치는 안 되고 지금 뭐가 있었냐면은 연방정부가 있어야 된대요. 이게 일종의 중앙이겠죠? 중앙에 해당하는,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파당이란 사람들이 이해관계 혹은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연방주의자들은 파당이, 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시민의 권리나 혹은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얘는 안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뭐야? 파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아까 여기에 이 이상들을 만드는 것에서 방해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뭘 방해하는지 안 쓰셔도 되겠네. 이거랑 연결 쭉 시키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근대 자유주의는 교회, 왕정 등 구질서를 타파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려 하였다. 자, 지금 원래는 뭐 하려고 했어? 개인의 권리라고 했어요. 개인의 권리 보장을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 로크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 여기서 갑자기 근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여기 잠깐 끊어볼게요. 끊어준 상태에서 여기서 로크라는 친구가 나온 상태에서 얘가 자연권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는 건 뭐라고요? 뭐 재산이나 뭐 생명 같은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쵸?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건 개인이죠. 개인. 그죠? 자, 따라서 그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이 철저히 제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입법권과 다른 국가 권력이 분리된 채 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 얘가 주장한 것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는 의미. 이거는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죠.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셔도 문제가 안 되겠죠. 공공으로 바꾸셔도 문제가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요것도 있었어요. 두 번째. 권력의 분리 과정도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권력의 분리 과정. 자, 인간에게는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자신이 만든 법률에 대해 그것을 집행하는 권력까지 차지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도 인간 자체를 뭘로 보고 있어요? 나쁜 새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처럼 자유주의 사상은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을 전제한다. 연방주의자들 역시 권력을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의 거기 동그라미 이해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 대등한 권력 간의 상시적인 상호 견제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분리를 하는데
이해관계가 서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등한 권력을 가짐으로써 여기서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견제한다는 거잖아. 그죠? 견제한다는 거죠. 하지만 영방주의자들은 권력 분립 제도가 자, 소수에 의한 파당은 견제할 수 있지만 거기 동그라미 다수가 파당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한계 부분 동그라미 치는 게 좋겠죠. 특히 소규모 공화국에서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경우. 자, 우리 이거 하나 생각해 보면 좋아. 소규모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랑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육모 때 했던 소재랑 연계되는 포인트도 있죠. 맞죠? 뭐였어? 과도제랑 비슷했잖아. 그 과도제가 그러니까 대규모가 생겨나기 이전에 소규모인 경우에는 직접 참여가 가능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저번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막 누군가 조직의 보스랑 얘기하면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다수에 의한 파당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 소규모 공화국에서는 의사소통이 용이하므로 다수에 의한 파당이 여론을 장악하여 소수 집단이나 개인의 권리가 희생된다는 것이다. 반면 광범한 지역의 다수는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통의 동기를 갖거나 파당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 이에 대해서 그럼 얘는 뭐가 더 컨트롤이 힘들다는 거예요? 소규모가 더욱더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이에 대해 반연방주의자들은 영토가 넓은 나라는 공공선이라는 자, 거기 동그라미 공공선이라는 공화주의적 가치 추구가 어려우며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독재가 발생할 거라고 비판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갖고 가셔야겠네요. 자, 반연방주의자. 그럼 넓은 지역에서는 공공선이 어렵고 그 다음에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이와 반대인 경우에는 아까 뭐여서 연방주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좁은 지역에 소규모 지역에 뭐가 있을 수 있다? 파당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자, 여기 나눠서 조금이라도 적어 줄게요. 여기서는 소규모에서 파당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라는 거고 그래서 대치되는 점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공화주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적인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큰 나라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며 시민들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권력에 가까이 있는 대표자들이 공화국을 자, 거기 밑줄 소수 엘리트를 위한 체제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변질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주의자들은 대의제가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공공성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다시 한번 반박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으로 통해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대의제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반박 여기다 써볼게요. 대의제란 말. 자, 광역공화국에서 선출된 시민의 대표들은 자, 거기 동그라미 쳐보자. 시민의 대표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일반 시민보다 국가에 대한 사랑과 지혜를 더 많이 갖고 있어 국익을 편협한 관점에서 희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 여기에 얘는 시민의 대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었죠? 아까? 국익을 희생시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에서 여기에 대한 반박점이 되는 거죠. 그죠? 요것만 일단 갖고 가시고요. 연방주의자들은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연방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광역공화국을 기획하였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실험을 통해 자,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공공선을 모두 달성하고자 하였다. 뭐 어쨌든 네, 요게 여기까지가 가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볼게요. 자, 19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토크빌이
프랑스 혁명 이후 목도한 현상은 자유를 기치로 건립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오히려 자유가 훼손되는 것이었다. 자, 얘는 여기서의 인물은 일단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얘가 말하는 주장들은 민주주의에서 뭐가 없어지고 있다? 자유가 점점 침해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토크빌에 있어 자유는 어떤 가치를 위한 선결 조건이 아닌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대요. 여기서 자유를 이제 절대적 가치로 했대요. 이때 자유란 도덕적 생활의 기초에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따라서 개인이 사적인 행복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아까 가에 나왔던 자유랑 살짝 좀 다릅니다. 그쵸? 맞죠? 자, 얘가 말하는 자유는요. 아까 처음에 로크가 언급했던 뭐 개인의 뭐 여러 가지 자유들 있잖아요. 뭐 생명, 재산 등등 있죠. 개인의 자유 말고도 플러스 뭐까지 갖고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쵸? 뭐랑 관련해서?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이게 돼야만 자유라고 하고 있어요. 로크랑 얘랑 다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토크빌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위기를 통해 민주주의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순, 자, 즉 평등해진 인간, 자, 이거는 로크의 자유랑 거의 비슷하다고 했었죠, 그쵸? 그런 상태에서 돈벌이에만 치중하여 자신을 고립시킬 위험을 지적하였다. 자, 돈벌이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옆에 제가 쭉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개인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정치 영역이 사이계에 잠식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돈벌이라는 건 단순히 뭐예요? 사적 이익이니까 오로지 얘는 개인에 해당하는 것만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개인의 신경을 쓰고요. 뭘 신경을 못 쓴다는 거야? 공공 부분에서 신경을 못 쓴다는 거잖아. 맞죠? 일종의 뭐야? 뭐 내가 돈만 잘 벌면 되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뭔 짓거리를 하든 알바노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다는 거야. 그쵸? 여기서 이렇다고 했던 거야. 그쵸? 제 생각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자, 또한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하면은 그냥 이거잖아. 정치 영역이 사익에 잠식된다는 부분이랑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랑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여기 만연하면은 다수의 묵인하에 일상생활의 세세한 측면까지 규율되면 합법적인 폭력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요 부분, 이 돈벌이를 전체적으로 다 연결시킬 때 얘는 개인주의가 되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연결 가능하죠? 개인주의가 되면서 이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거 일단 정치적 무관심. 근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된다라면은 더더욱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어떤 합법적인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개개인의 행동마다. 개인주의를 포방했는데 오히려 개인주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에 모순이라는 게 요 포인트인 거죠. 개인주의라면서 개인주의를 못하게 해. 이해됐어요? 요 부분이 모순이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처럼 토크빌은 자유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발생한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와 여기에서 비롯된 공공정신의 소멸, 정치에 대한 참여의 결핍이 오히려 뭐 한다고? 자유를 훼손한다요. 이게 뭐라고? 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대요. 뭐가 되는 거? 지나친 자유,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를 추구한다는 건 얘가 말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의 자유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자유가 훼손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전체적인 문제점이라는 게. 이건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토크빌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그럼 여기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건 뭐예요?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개인이 더더욱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미국 사회를 분석할 때 얘가 본 미쿡이라는 나라는 어떻냐? 우리 원래 이 가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미국은 어땠어요? 이걸 둘 다 지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적인 부분까지 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누가 평가할 차례야? 얘가 이제 이 미국을 보면서 평가하는 부분이죠. 그는 자신에 져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새로운 정치체제의 실험장이었던 미국 사회를 분석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토크빌은 19세기 미국의 모습을 관찰하고 미국 사회를 물질적 욕구를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종속시킨 사회라고 규정했다. 자, 초반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쵸? 미국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물질적이에요. 그쵸? 물질적인 것들. 그쵸? 근데 이걸로 인해서 뭐가 잠식됐다고? 개인이 잠식되고 있대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판단했을 땐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에게 있어 미국은 사적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미국을 구성한 이민자들은 처음부터 모두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타인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행동했다. 그쵸? 미국 사회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 토착민이 없어요. 거의. 원래 미국의 토착민들이 누구겠어요? 원신이 아니라 인디언들이잖아요. 그죠? 원신이 아니라 인디언. 걔들이 지금 여기서 막 특권을 누리고 생활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인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개개인별로 개인의 권리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요컨대 미국 사회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라는 토크빌이 우려한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드러낼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자, 이거 좀 다르게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민주주의의 위험성이라는 게 우리 가를 기반으로 해서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요? 자, 변환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자, 봐봐요.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 위험성. 자, 두 가지 요소를 개인주의랑 무지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면 뭐였어? 여기서의 문제점. 각각의 개인들이 뭘 하다 보니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생겼다고 해서 자유의 훼손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죠? 그걸 이렇게 바꿔주시면 좀 더 좋겠죠. 그죠? 자, 하지만 토크빌이 보기에 당시 미국에서는 다수에 의한 폭정이나 자유가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쵸? 실제로는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이유가 지금 뭐라는 거야?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원인으로 중앙 집권화된 행정권의 부재를 꼽았다. 자, 첫 번째. 중앙 집권이 아니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잠깐만. 그럼 여기서 연방정부라는 건 얘가 중앙 집권적이 아니란 얘기겠네. 사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연방정부라는 건. 그죠? 왜죠? 왜 웃어요?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연방정부의 지배권은 외교나 안보 같은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거기 밑에 쳐보자고요. 네. 자, 전체적인 걸 다 지배하는 건 아니야. 오로지 뭐에서만 한다고? 외교 관련된 것만 하고 있대요. 그렇죠? 외교나 안보 같은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행정권은 다 각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에 배분돼 있었다. 자, 이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거에서만 어떻다는 거야? 중앙 집권적이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가끔씩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다 보면 우리 푸틴 형님이 자꾸 막 경고를 하는데 미국에서 조까 이 병신들아 이러면서 막 하잖아. 그죠? 우리는 참을 수 없다. 우린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죠? 걔네들 항상 누가 하는 거야? 국방부에서 또 하잖아. 걔네만 위아더 원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셔라. 이게 중앙 집권적인 정부와는 살짝 다른 부분이죠. 특정한 부분만. 요 부분만 약간 얘가 개입을 하고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 지방으로 넘겨버렸어요.
그게 연방정부의 특징입니다. 자, 아무튼 쭉 이어서 예를 들어 마을 공동체인 타운은 가능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보장하고 있었고, 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보장한다는 건 뭐에 조금 더 가까운 거야?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거죠. 그쵸? 아까 처음에 가에 나왔던, 그쵸? 그거 있었고, 주민들은 타운에 애착을 갖고, 자, 거기 동그라미 작은 영역에서도, 그 다음에 작은 영역 동그라미 공적. 자, 분명 아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개인주의인데도 어떻게 공적인 부분들이 잘 유지되냐라고 물어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동체들은 조그만 것에서도 공적인 것들을 좀 더 중요시 여겼다. 또한 토크빌은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판결에 대한 존중과 권리에 대한 개념을 시민 사이에 형성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 배심원 제도 뭔지 아시죠? 그게 뭐예요? 그 있잖아.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이제 촉법 촉법 같은 아시죠? 하여튼 그런 거에서도 이제 배심원 제도가 있어서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일단 많은 사람들의 배심원이 이 사람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말겠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러나 토크빌은 이러한 제도보다 민주주의라는 마음의 습속이 미국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두 번째. 뭔진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으니까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음의 습속이란 사회의 구성원이 지향하는 가치체계가 삶의 생활 양식으로 내재화된 상태로 구성원들의 거기 동그라미 자발성에 의하여 형성된다. 토크빌은 당시 미국 시민들이 공적인 일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과 참여를 사적인 이익 못지않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습속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끊어볼게요. 자, 미국의 구성원들은 그러니까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토크빌이 말하는 자유 상태랑 가깝다라는 얘기네. 맞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말하는 마음의 습속이라는 거는 이거랑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이기심을 절제하고 공동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의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 자, 원래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것만 해결하면은 이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근데 얘 미국 사회에서는 실제로 이것도 가능하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결론이 난 거죠. 그죠? 이처럼 토크빌은 민주사회의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참여의식을 지닐 때만 온전한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말하는 그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얘가 말한 자유의 정의와 아주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요거는 3번 문제랑 요건 2, 3, 4번 해볼게요. 민주주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이해라는 거구만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쵸? 소극적 자유라는 부분과 뭐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정한 자유라는 거는 적극적인 자유. 그러니까 뭐에 가까운 거야? 공동체주의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토크빌이 말했던 이 자유와 매우 비슷했어요. 그쵸? 자, 이거는 일단 답이 5번인데 혹시 다른 선지 하신 분? 5번이라고요? 네. 다른 선지 몇 번? 빨리 얘기해봐. 하나씩 다 털어줄게. 자, 이러다 1, 2, 3, 4 다 나오는 거 아니야? 3번 또 3번 또 3번 다른 건 다 괜찮아. 3번만 털어주면 돼요. 4번이요? 4번도 털어줄게요. 자, 친구 많아서 건우? 지금 많았어? 너 4번? 왜 말을 안 해? 다 털어줘야겠네. 자, 3, 4, 5 볼게요. 자, 3번 가에서 반연방주의자였어요. 반연방주의자들이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공공선이라는 공화적 가치가 추구되는 대신
독재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한 것은 자, 공공선에 대한 시민의 실천이 제약된다면 시민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자, 우리가 독재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넓은 지역이 되면서 공공선의 실현이 어렵다는 얘기가 이미 했잖아. 그럼 무엇이 문제? 왜 3번을 하고 나 궁금해. 3번이나 하신 이유 한번 들어보죠. 왜 3번이라 했어요? 가치가 추구되기 응. 어렵다고 했잖아요. 응. 여기 가치가 추구되는 대신이니까 이 추구가 안 되고 독재가 됐다는 얘기잖아. 가치의 추구가 어려우니까 독재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 가치의 추구가 잘 안 되니까 얘가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 추구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이야? 공공선이라는 공화주의적 가치가 추구되는 대신 그러니까 추구가 덜 되다 보니까 독재가 이루어지기 쉽다고. 시민의 참여가 어렵다고. 반영방주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공공선이 추구되면 독재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닌가? 자, 볼게요. 잠깐 보자. 자, 이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대놓고 나와 있어요. 반연방주의자들은 그 마지막 문단이에요. 영통과 넓은 나라는 공공선이라는 공화주의적 가치가 추구되기 어려우며라고 했잖아. 어렵고 필연적으로 독재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라고 했잖아. 이게 뭐가 문제야? 공공선이 추구가 안 되면 독재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니까? 이게 맞다니까? 말이 맞다고. 추구되는 대신 독재가 발생한 거라고. 맞잖아. 왜? 무슨 말이야? 뭐가 이상한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응. 그러니까 공공선에 대한 시민의 실천이 제약된다. 그러니까 넓어지면서 실천이 제약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 자유가 훼손된다는 말이랑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됐어요? 초석이 맞나? 친구 그 몇 번을 했어? 친구는? 제가 한 말 이해됐죠? 왜 이렇게 연결하신 걸 자꾸 못 하시지? 근데 이거 근데 좀 이런 문제가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연결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저도 항상 자, 이번 문제에서 포인트가 두 가지로 갖고 가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갖고 가셔야 돼요. 특히 3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 인과관계랑 관련되는 것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분명 추구하는 대신 독재가 된 거라잖아요. 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재가 된다는 말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특정 관점 이제 4번 문제 얘기할 건데 일단 계속 4번 선지 보시면요. 자, 나에서 토크빌이 지나친 사익의 추구로 인한 공공전신의 소멸과 참여의 결핍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이거는 원래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 문제라고 했죠. 토크빌이 말한. 맞죠? 얘는 시민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까지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경계했다. 자, 이거 딱 키워드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경제적 이익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동체 포기, 그 다음에 자유 포기. 봐봐, 여기 연결 그대로 해보자고. 개인주의, 돈벌이 연결되죠. 이걸로 인해서 정치적인 무관심이라는 게 공공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이랑 같은 거잖아. 그럼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 똑같잖아. 제가 폭력이라만 써서 모르나요? 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조와 여기 있는 구조 그대로 연결시키면은 이게 틀린 말이 되진 않죠. 자, 5번 볼게요. 나에서 토크빌이 19세기 미국 사회를 물질적 욕구를 위해 모든 것을 종속시킨 사회라고 규정하면서도 다수에 의한 폭정이나 자유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몰두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추구로 이어지는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마 5번을 선택 안 하신 이유는 이랬을 거예요. 경제적 자유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자유가 이렇게 연결되냐는 거예요. 자, 인과관계를 잘 살펴보세요. 얘로 인해서 이게 되냐는 거야. 근데 토크빌이 말하는 부분들은 뭐야?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거라고 했잖아. 이 마음의 숲속이라는 말이 어떤 속성이었는데 엄연히 이게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로 인해서 얘가 발생한 게 아니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구조가 같나요? 얘로 인해 얘가 발생한 게 아니라
원래 이 두 개를 동시에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 이거 이해됐어요? 이거 맞으신 분들은 아마 요거랑 요거의 차이를 아마 간파하시고 잘 푸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이거 기준으로 보셨나요? 효석이 친구? 그렇게 봤어요? 비슷하게 봤어요? 뭐지? 왜 자신이 왜 없으시? 잘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예. 잘 좀 해줘. 왜? 다 보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 나의 토크 비례 관점을 바탕으로 기억을 평가한 내용. 자, 기억이 뭐였냐? 그 상호 이해관계를 통해서 그 권력이 서로 견제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였죠? 그쵸? 맞나요? 기억이 그랬던 것 같은데?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뭐 견제를 한다. 이런 부분이었죠. 자, 근데 얘의 관점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요거 3번이 정답인데, 혹시 다른 선지 하신 분 있어요? 있어? 3번인데요. 그 물어본 거야. 그런 야구 물어본 거잖아. 있어? 맞았어? 네, 3번 했어요. 어? 네, 3번 했어. 3번이 정답인 부분만 볼게요. 자, 이해관계에 대한 중시는 오히려 자유해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 시민적 의무에 기반한 참여의식이, 이게 말이 조금 찾기는 쉬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야? 토크빌의 핵심 문장은 뭐였어, 사실? 이거였잖아. 어디 갔니? 요거. 마음의 습속이라는 부분이었잖아. 이게 뭐야? 참, 시민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잖아. 상호 이해를 통한 견제가 아닌, 원래 시민들의 의식이 다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 잘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그 권력 관계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통해서 견제를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자체가 다 참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정답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자, 한 52분에 진행할게요. 자,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전 시간대 사회적 약자가 웬 말이냐? 그죠? 자, 사회적 약자는 신분과 같은 선천적 요인에 규정되기도 하지만, 선천적으로 원래부터 노비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주류와 거리를 둔, 잠깐, 일시 혹은 장기적으로, 이 키워드가 나고 또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상층 지식인이라고 나왔어요. 자, 요거는 뭘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을까? 응? 유배죠. 그죠? 상층 지식인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격리될 일이 뭐가 있어? 유배 말고 뭐가 있어?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얘네 또한 스스로 사회적 약자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적 주류에 대해 소외감이나 위화감을 느끼곤 하는데,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한다. 근데 보통 요즘도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주류에 대해 소외감이나 위화감 느끼는 경우, 요즘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물론 사회적 약자가 아닌데도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뭐라고요? 뭐라고? 갑자기? 사회적 약자. 약자가 아니어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약자가 아닌 경우. 가장 대표적인 거. 인스타에 형님들, 누님들 다 막 누가 보면 존나 상위 5% 씨발. 막 월 한 1,500씩 버리고 있잖아. 항상 사진에 뭐 있어? 핸들은 일단 벤틀리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내가 딱 시계를 탁 해서 이제 롤렉스 이렇게 딱 있고, 그럼 뭐 붙여놔? 자기 이름 인증해놓고, 오늘도 노동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돈의 삶 이러면서 그지랄 떠고 있잖아. 그러면서 남의 재산을 관리해준다. 재무설계사. 진짜 그런 사람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그런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기만질이 당하잖아. 남들은 존나 잘 사는데 씨발 나만 왜 있다 보지? 이런 거죠. 그죠? 그 우회로 여러분들은 아직 거기까지 보실 일은 없지만, 제 주위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제 나이 또래 중에 골프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누가 보면 막 뭐 사업체를 얼마어마하게 차려서 하는 줄 알아. 근데 알고 보면 다 뭐냐, 다 회사원이야. 물론 객 사람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그 친구들이 막 골프를 칠 정도의 돈을 버시나?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지. 내가 알기로는. 네,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그 요즘 골프장 비용도 겁나게 올려가지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라운딩을 간다 했을 때 총 4번을 간다 치면은 총 합해서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야, 그럼 뭐 한 달에 200을 거기다 태운다고? 뭐 가능하신가? 응. 보통 이제 일반적인 거라고 한다면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거든요. 해봐야 350, 400 이렇게 버는데 다 막 골프 다 치고 있어. 맨날 막 라운딩에서 막 같이 막 사진 막 존나 이러면서 막 존나 찍고 막 옆에 캐디 분이라고 와가지고 막 존나 다정한 척하면서 막 사진 찍고 그래. 그럼 존나 막 부러워. 부러운 게 아니라 부러운 게 아니라 아니 뭐 소외가 안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은 좀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죠? 아니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부러워요. 예, 뭐 굳이 전 인스타를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릴스나 이런 것들 찍지는 않아가지고 아쉽네요. 요즘 또 챌린지 유행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매번 바뀌어요, 그죠? 마라탕으로 마라탕으로부터 시작해서 슈퍼노바도 있고 막 나이 많죠. 아무튼 그거 진짜 아니 거기 나오는 애가 초딩이라면서 그 마라탕으로 했던 애가 그 오리지널로 하는 애가 12년생. 미쳤다. 님들 몇 년생? 07? 06? 야, 걔네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되지? 근데 또 신기해요. 아무튼 다시 쭉 이어서 가에서는 독특한 서체로 한때 이름을 날렸으나 당쟁의 여파로 벼슬길에 나아가지도 못한 채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를 당한 상태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작가의 회환이 나타난다. 자, 일단 가는 이렇게 보자고요. 자, 가는 한때 능력과 명성이 분명 뛰어나는데 근데 어떤 모종의 이유로 유배를 당한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서 있었던 경리랑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얘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회환이란 말을 했어요. 회환. 후회하고 있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이렇게 갖고 가시는 게 일단 가장 큰 원칙이라고 했었어요. 물론 내용들을 아시는 게 미리 알고 있으면 가장 베스트긴 해요. 왜냐면은 특히 수특문학은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거야.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알면은 시간이 완전히 확 줄으니까요. 그죠? 특히 이번에 육모 때도 다 보셔서 알겠지만 이대봉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청산행, 그런 것도 있었잖아.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 번이라도 이상 해보신 작품인데 그게 만약에 기억이 나신다면은 문학에서 여러분의 시간 버시는 거예요. 그걸로 딴 데다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맞춰야 되긴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이라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기는 꼭 보시고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7월 달에 대응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아마 수특 연계돼서 나오는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잘 없습니다. 자, 아무튼 나에서는 남다른 능력을 가진 한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방식이 자, 나에서는요. 원래 누구냐면 원래 사회적 약자야. 여기서 노비. 노비가 근데 능력이 졸라 뛰어났어요. 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혼란스러운 해방 전후 전국의 중심에 있던 주요 세력들과 다소 거리도 둔 채 살았던 지식인의 처세관이 드러내고 있다. 자, 다 또 나왔어. 자, 이번에 뭐가 나왔냐? 해방 전후 또 나왔어. 제가 이전에도 이 얘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자, 해방 전후 혹은 6.25 전쟁 직후 요럴 때는 주로 어떤 인간들이 많아진다 했었죠? 야, 이걸 까먹으면 안 되지. 힘든 사람들. 그거 말고 지금 여기에 맥락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주요 세력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의자. 그렇죠. 기회주의자 혹은 소시민적 인물들이 많아진다 했어요. 이런 혼란을 이용해서, 그죠? 혼란을 이용해서 소시민적인 인물들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이 상층 지식인은 뭐를 두고 있다? 거리를 두고 있다. 라는 게 이제 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가 부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늙은 소의 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졸라 뛰어난 새끼가 요 상황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의 늙은 소는 사실 누구겠어요? 화자를 대변하는 거와 다름이 없겠죠? 그쵸? 그럼 뭐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봅시다. 진창에 빠지고 흙덩이에 넘어져 다만 큰 소리로 울고. 자, 우리 어디서 끊어줘야 될까? 진창에 빠지고 흙덩이에 넘어진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배당한 거랑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르막이든 평지든 무거운 짐 끌 가망은 전혀 없네.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걸로 연결시키면은 능력을 펼칠 기회가 아예 없다라는 얘기죠. 이 가해 상황과 대응을 시켜보자면 됐죠? 계속 보기랑 대응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아침에는 푸른 언덕에 누워 해그림자에 의지하고 밤엔 배고르며 쓸쓸한 외양간에선 날 밝기만 기다린다. 그럼 이건 뭐야? 내가 지금 유배지에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무기력한 삶과도 연결이 가능한 거죠. 그죠?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갈까마귀조차 등을 쪼다가 수척한 것 슬퍼하고. 자, 요거는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갈까마귀조차도 슬퍼한다고 있대. 그렇지. 그렇게 연결시켜줘야죠. 감정이입과 연결시켜주셔야겠죠. 자기도 슬픈 상황이니까. 자기도 슬픈 상황인 와중에 얘까지 와서 내 등을 쪼면서까지 슬퍼하고 있으니 어쨌든 간에 대상과 화자 간에 감정이 같은 거라 연결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망가진 쟁기 허리에 걸치고 밭 갈던 옛일 떠올리네. 그럼 요 옛일이라는 거는 한창 내가 능력을 펼칠 수 있었던 라떼는 마리아 같은 느낌인 거잖아. 그렇죠? 한때 이게 있었지만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이거 옛일이라고는 여기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쓸모 다해 예를 버려짐은 예로부터 그러하니 다만 실속도 없이 거기 동그란 명성만 남음이 불쌍구나. 이거 누구가 보고 불쌍하다는 얘기가 사실 화자 자체 자신을 불쌍하다고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옛날엔 명성이 그렇게 뛰어났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부분 보시면요. 자,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나에서는요. 노비예요, 원래. 노비라고 나와 있었죠. 그쵸? 얘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서 이제 규정을 해준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적 약자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쵸? 맞죠? 자, 반석평이라는 자는 재상가의 노비였다. 그게 어렸을 적에 재상이 그의 순수하고 명민함을 알겨 시설을 가르쳤는데 여러 아들 조카들과 더불어 같은 자리에 앉혔다. 반석평이 조금 성장하자 먼 시골에 아들 없는 사람에게 주어 종적을 감추고 배움에 힘쓰며 주인집과는 통하지 못하게 했다. 일단 여기서 재상이라는 인물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네요. 그쵸? 노비라고 해서 막 일이나 이 새끼야 이러진 않고 이것저것 시켜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석평은 장성하여 국법을 어기고 과거에 응시했었는데, 자, 여기서 지금 포인트로 좀 갖고 가셔야 될 게 있었어요. 자, 이때 당시 국법 말고요. 죄송합니다. 분위기 갑자기 쌓이는구나. 자, 이때 당시에 국법 어기고 과거를 봤다는 얘기는 이때 당시에 국법은 어땠다는 거야? 원래 일반적으로 과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양인입니다. 양인까지예요. 양인이라는 게 어디까지냐? 양반, 중인, 평민. 그 세 부류까지는 가능했었어요. 천민은 안 됐어요. 이거 아시죠? 원래 조선사회의 공식적인 신분은 두 가지입니다. 네 가지 아니에요. 양인과 천인입니다, 원래.
근데 양인의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양반, 중인, 뭐 평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줬을 뿐이지 이 당시엔 누구나 시험을 벌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얘는 노비를 안 됐던 거야.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런 국법을 얘기를 한 부분에서는 원래 뒤에서는 여기 작가의 의도가 나오는데 작가의 이제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논평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작가가 말하는 비판해야 될 부분이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자, 하여튼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드디어 과거에 급제해 재상의 반열에 올랐는데 겸손하고 공경하며 청렴 근실하여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되었다. 팔도의 관찰사를 역임하고 지위가 이 품에 이르렀다. 주인집은 재상이 이미 죽고 그와 아들과 조카들은 모두 공궁하고 천하게 되어 외출할 때는 나귀도 없어서 걸어서 다녔다. 반서평은 길거리에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매양 가마에서 내려 달려가 진흙탕길에서 절을 하니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 대부분이 괴이하게 여겼다. 아니 왜 절만 해? 돈 안 줘? 쉬고 해준 게 죄송합니다. 근데 반서평은 이에 글을 올려 사실을 실토하고 자신의 관작을 삭탈하고 주인집의 아들과 조카들에게 관직을 줄 것을 청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를 이롭게 여기고 후하게 장려하여 국법을 파기하고 본래의 직책에 나아가기를 예전처럼 하게 되었다. 또한 주인집 아들에게도 관직을 주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와야 될 것들. 자, 사실 이 나의 내용에서 알아야 될, 좀 갖고 가야 되는 내용이 뭘까요? 이때 당시에 작가는 뭐를 중요시했다? 능력을 중요시했죠. 작가가 바라는 삶이라는 거는, 그죠? 능력주의를 중시했던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부분. 자, 정소남이라는 사람이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조국이 망하자 은거하면서 나는 그랬다고 했어요. 자, 이런 사람이 난초를 그리는데 반드시 그 뿌리를 흙에 묻지 아니하니 이민족에게 짓밟힌 땅에 개결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 함이렸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난초의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에 흙을 그리지 않았대. 근데 왜 이 흙을 그리지 않은 이유는 뭐야? 자신의 짓밟힌 이 땅조차도 그리기 싫다는 거죠. 그쵸? 이거 좀 유사한 것들이 좀 있지 않아요? 유사한 고사가 생각나는 게 아마 있을 텐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그 있잖아. 그 예전에 여러분들이 내신 때 열심히 했던 그 작품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 수양산. 수양산을 바라보노. 누굴 하네? 이제를 하나노니? 그거 있잖아. 걔도 알아? 알고 있는 거예요? 물어본다. 기억나요? 수양산만 기억나고? 그 백이숙제가 어떤 애였어요? 나라 망했다고 해가지고 그 근처에 아예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도 그냥 산으로 가버렸잖아요. 풀 먹다가 죽었는데 거기서 그때 당시에 그 방금 그 시를 지었던 사람이 뭐라고 했어? 씨발 쟤네는 처먹고 죽었네? 난 거기에 난 것도 안 처먹을 건데? 이랬잖아. 그럼 좀 비슷한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간에 붓에 먹을 찍어 종이에다 환을 친다는 것이 무엇이 대단한 노릇이오다마는 사물의 형용을 방불케 하는 것만으로도 장기로 치는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빌려 작가의 청고한 심경을 호소하는 한 방편으로 삼는다는 데서 비로소 환이 예술로 등장할 수 있고, 자,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자연을 빌려서 청고한 심경을 호소한대. 우리 보통 난이라고 한다면은 또 연결이 되는 게 있죠. 여기서는 구지백이 얘가 청고한 심정이라는 말을 했어. 그럼 이 나는 또 무슨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이럴 때는 또 일반적으로 해석하셔도 되지. 왜? 그 뒤에 뭐가 나왔으니까.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주와 절개로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예술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일생을 거의 3분의 2나 살아온 처지에 아직까지 나 자신이 환쟁이인지 예술가인지까지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딱하고도 슬픈 내 개인 사정이거니와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예술가답게나 살아보다가 죽자고 내 딴엔 굳은 결심을 한 지도 이미 오래다. 되도록 무력과 영달에서 떠나자. 이 무력과 영달이라는 거 아까 요걸 좀 생각해 본다면은 이미 여기서 거리를 두고 있다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한묵으로 유일한 멋을 삼아 일생을 담박하게 살다 가자 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면 소원이라 할까. 이 오죽자는 나한테도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에서 혹시 그림장이나 그려달라는 부질없는 청을 받을 때가 많다. 내 변변치 못하는 모르는 내가 아닌지라 대개는 거절하고 마는 것이나,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없이 청에 응하는 수고도 있고 또 가다가는 자진해서 도말에 보내는 수도 없지 아니하니, 이러한 경우에 택하는 화제란 대개가 두어 말에 개를 그리는 것이었다. 자, 그럼 얘는 여기서의 개는 뭐랑 좀 대응이 되는 것 같아? 난과 좀 대응이 되는 것 같아, 그죠? 개란 놈은 첫째 그리기가 이게 수월하다고? 다리 존나 많은데. 아무튼 긴 양호에 수목을 듬뿍 묻히고 붓끝에 촛목을 약간 찍어두어 붓 좌우로 휘두르면은 앙버티고 엎드린 꼴에 여덟 개의 긴 발과 앙증스러운 두 개의 집게발이 직각의 화려한 화면에 나타난다. 내가 그려보고 보아도 붓장난이란 의미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기뻐할 때가 많다. 그러고는 화제를 쓴다. 자, 이건 또 뭐 시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뜰에 가득 차가운 비 내려 물가에 온통 가을인데 제 땅 얻어 종행으로 마음껏 다니누나. 자, 지금 뭐야? 창자 없는 개가 참으로 부럽다. 창자란 말이 굳이 나왔어요? 끝에 한평생 창자 끊는 시름을 모른다네. 이 창자 끊는다는 건 뭐였어요? 얘는 여기서 화제는 어떻게 보면 돼? 얘는 시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얘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쵸? 그리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위에 있는 차가운 비가 내려서 물가에 온통 가을이라는 부분은 무슨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역대로 개를 두고 지은 시가 이뿐이라만 내가 쓰는 화제는 10중 8구 윤우당의 작이라는 이 시구를 인용하는 것이 향내다. 왕세정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마음껏 횡행하기를 얼마나 하겠는가, 결국은 사람 입에 떨어질 신세인 것을 하는 대문도 묘하기는 하나 무장공자로서 단장의 비애를 모른다는 대문이 더 내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다. 근데 이 비애의 주인공은 실로 나 자신이 아닌가? 단장의 비애를 모르는 놈, 얕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르는 눈치 없는 미물. 아니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중에는 이러한 인사가 너무 많지 않은가? 자,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위에 얕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르는 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인물이 누구라는 거야? 나란 얘기지. 맞죠? 근데 얘가요, 우리가 일반적인 속성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워딩이 맞는데 사실은 뭐야? 긍정적인 거죠. 근데 거리를 두고 있는 나를 좀 이렇게 일부러 겸손하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맑은 동해변 바위틈에서 미끼를 실어 매에 달고 이 해공을 낚아보는 사람은 대개 짐작하리라. 처음에는 제법 영리한 듯한 놈도 내다본 채 않다가 콩알만큼씩 한 새끼 놈들이 먼저 덤비고 그 곁들이를 보아가면서 차츰차츰 큰 놈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미끼를 뺏느냐고 수십 마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동족 상쟁을 하는 바람에 그때 실을 번쩍 치켜 올리면 모조리 잡혀서 어부의 이가 되고 마는 것이다. 와, 개꿀이네. 한 번에 고기를 몇십 마리씩 잡네요. 자, 어리석고 눈치 없고 꼴에 서로 싸우기 잘하는 놈. 귀엽게 보면 재미나고 어리석게 보면 무청 동정이 가고 입살스레 보면 가증하기 짝이 없는 놈. 걔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내가 즐겨보내고 싶은 친구에게도 좋은 화제가 되거니와, 자, 그게 뭐라고 나와있어요? 또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친구에게도 그려보낼 수 있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유도 있고 부정적인 이유에서 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1번부터 볼게요. 자, 가의 시상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1, 2행에서는 소가 그 가치에 비해 천대받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깔려있다. 자, 지금 어떤 그 가치에 대한 얘기는 안 죠. 1, 2행에서는 아예 그런 말이 없었죠. 그쵸? 자, 2번. 3, 4행에서는 소가 누리는 평온한 안식을 이상적인 이상적이 아니라 얘는 그냥 안 좋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쵸? 약간 체면적 태도에 좀 더 가까웠죠. 그죠? 그 다음 3번. 제5, 6행에서는 과거와 달리 늙고 수척해진 소의 모습에 대한 연민이 나타나고 있다. 그쵸? 슬퍼한다는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연결이 충분히 되겠죠. 여기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4번이랑 4, 5, 6 바로 볼게요. 자, 4번. 글의 맥락을 비추어 볼 때 다의 기억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 자, 기억이 지금 뭐였냐? 난초를 그리는데 흙을 묻지 않게 했대요. 자, 왜 그런 거예요? 자, 적절한 거. 원래 난초라는 것은 어때요? 원래 흙에 묻혀 있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난만 딱 그렸다는 건 뭐야? 어쨌든 작가의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뭐게 제일 맞겠어요? 3번이 제일 맞는 말이겠죠. 난초의 형상을 실제와 달리 그려 작가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현실 인식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지주와 절개에 좀 더 가까운 걸로 볼 수 있고요. 됐죠? 자, 5번. 다의 니은의 이유. 자, 니은이 지금 뭐였냐? 걔는 확실히 좋은 화제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건 뭐 조금 더 쉽네요. 아까보다 더 쉽네. 그쵸?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1번이 맞는 말이겠죠? 자, 6번은 선지만 봐오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가에서 화자가 무거운 짐끌 가망은 전혀 없네라고 한 것은 벼슬을 맡을 기회도 박탈당한 채 늙어간 작가가 자신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했다. 요거는 맞는 말이겠네요. 자, 2번. 가에서 화자가 실속도 없이 명성만 남이 불쌍구나라고 한 것은 젊어서 명성을 얻었으나 영모에 연루되면서 사회적 주류로부터 소외된 작가의 사회적 약자. 이것도 회한이 맞겠죠. 3번. 나에서 반석평이 국법을 어기고 과거에 응시한 것은 사회적 약자로서 느끼는 위화감에 대응하는 한 방법으로서 그 얘의 삶의 방식이라고 했었잖아. 그쵸?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확인받는 길을 선택한 결과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4번. 나에서 반석평이 주인집의 아들과 조카들에게 관직을 줄 것을 청한 것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충실된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다기보다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쵸? 어떻게 보면은 재산가에서 은혜를 받았었잖아. 노비 취급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다에서 글쓴이가 약구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른다고 한 걔 자신을 투사하는 것은 걔와 마찬가지로 약구 영리하게 처세할 줄을 모른 채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가 있다는 자조적 태도에서 비롯되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자조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있는 부분 2번 보기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번 현대소설은 주제가 6.25 쪽이 좀 핫하죠. 네, 되게 자주 나왔습니다. 그쵸? 이번 육모 때도 그랬고요. 지금 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전쟁 전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배경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뭐냐? 전쟁 중으로 해석해 봤을 때 피난으로 인해서 가난한 삶들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 그죠? 두 번째는 그런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소시민적 인물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혼란한 혼란한 사회를 이용해서 권력자로서 독점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분명히 이전에 한번 얘기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까먹을 만하면 한번 더 해드릴게요. 네. 근데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까먹은 거 같은데. 김동규 씨 관심 안 주니까 이제. 네? 그러신 거 아니죠? 그냥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 아니야? 주지 마? 장난이고요. 자, 하여튼 여기서 제목이 고개사라고 했어요. 고개. 제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개라는 게 뭐예요? 외줄타기 같은 거잖아. 서커스. 여기서는 한 끗만 잘못해도 어떻게 뭐가 될 수 있어? 잣될 수 있죠. 그죠? 네. 일종의 위태로운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계관에 입각을 한다면은 뭐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피난하는 어떤 삶이 위태롭다는 얘기겠죠. 자, 세계관을 일단 먼저 보고 넘어볼게요.
고개사는 6.25 전쟁 당시 자 작가가 직접 겪은 이거 잘 봐야 돼. 작가가 직접 겪은 대구와 부산에서의 피난살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실제로 전쟁 6.25 전쟁 당시에 우리가 어디까지 밀려났었어요? 부산까지 밀려났었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게 대구에도 이제 젖됐으니까 부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그렇게 잣됐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전적 서사 형식을 통해 이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작가가 직접 겪었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전적 서사 형식이라는 거는 작가가 직접 겪은 내용을 소설로서 형상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통해 표현한 소설로 개인의 체험과 역사적 현실을 연결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야기는 몰인정한 대구의 변호사 집에서 겪게 되는 수모와 자 일단 몰인정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부산의 변호사 집에서 마주한 원거주민의 멸시, 이 멸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천박 동그라미, 경솔 동그라미. 요런 그들의 태도를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작가는 전쟁의 잔혹성과 폭력성, 좌절감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대신 전쟁과 같은 상황이 전쟁과 같은 상황 동그라미 쳐주시고 우리 이거를 다른 말로 좀 뭐라고 해주시면 더 좋을까요? 이렇게도 바꾸셔도 되죠. 극한 상황, 그죠? 생존이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서 여기서 개인의 윤리와 사람 사이의 정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이걸로 통해서 극한 상황을 통해서 인간성이 상실되는 이 현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피난 생활을 하는 한 가족의 일상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물론 그래요. 피난하는 사람들 불쌍하긴 하죠.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아니 나는 대구에서 부산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피난을 왔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 집에서 갑자기 산대. 좀 그렇지 않을까? 맞잖아. 전쟁이라고 해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막 5명 와가지고 우리 집 살겠대. 뭐야, 씨발. 그럴 수 있잖아요. 나만 쓰레기야? 그렇군. 뭘 끄덕여, 씨. 자, 아무튼,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근데 여기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자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다시 넘겨주시고요. 본문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밖에서 들어오니 아내가 어둡고 추운 방에 혼자 앉았다가 댁된 근심스러운 어조로 좀 전에 이댁 노파가 나와 이 방을 비워달라더라고 한다. 이유는 이제 구공탄을 들이는데 이 방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로 아내가 이댁 식모한테서 들은 말은 이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아까 낮에 예의 노파 한 패가 몰려왔었는데 그중 한 노파가 이쪽 뜰구석 다복설 뒤에 감춘 거정잎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런 때는 늙어서 눈 안 어두운 것도 탈이었다. 그게 무엇인가 싶어 가까이다 들여보고는 획 고개를 돌리며 이런 데다가 뒷간을 만들다니 될 말인가 하면서 그 다름으로 이댁 노파에게 정원에다 그런 변소를 내다니 아우님도 환장을 했는가요? 여기서 주인 노파도 한바탕 거짓대란 할 수 없다느니 사람이 사람 모양만 했다고 사람이냐고 사람의 행실을 해야 사람이 아니나느니.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가족들 욕하고 있었어요. 그쵸? 이 거지 새끼들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야단법석을 어쨌든 자기네 집이 피난민 수용소가 아닌 바에 당장 내보내고 말아야겠다느니 야단법석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한테 나와 방을 비워줘야겠다는 명을 내린 것이었는데 그래도 이 노파가 우리한테 나와서는 거기다 뒷간을 만들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은 못하고 이제 구공탄을 들이게 됐으니 방을 비워줘야겠다고 한 것이다. 실은 이 점이 이 노파로 하여금 자신이 말한 인간은 인간다운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뵈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자, 왜냐하면은 노파 자신이 우리에게 안 뜰 변소를 사용치 못하게 하고 거기다 거정잎을 치게끔 분부를 해놨으니 진득이 아닌 우리가 오줌통 안 넣을 수는 없고 실로 면목이 없는 행실이나 거기 대소변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걸 잊지 않은 점에서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곳이 실은 사람이 살 방이 아니라 구공탄이나 드릴 헛간이라는 걸 알려준 점에서 이쯤 되어 변호사댁 헛간에는 쫓겨난 우리 초라하기 짝이 없는 황순원 가족 부대. 자, 이거 지금 보니까 이 황순원 가족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작가의 이름과 동일하죠?
이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자전적 소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네. 그렇죠? 그래서 대구 시내를 전전하다가 수삼차 드디어 3월 하순께는 부산으로 흘러내려오게까지 되었다. 자, 어쨌든 간에 뭐야 일종의 뭐 창고를 이제 빌려가지고 사용을 한 건데 왜 변소 같은 데를 이렇게 꿰차게 가지고 뭐 힘들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쫓겨난 거죠. 어쨌든 간에 왜? 구공탄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연탄이요. 연탄에 그 구멍이 9개 뚫어져 있는 게 구공탄이에요. 아재 개그가 아니라 진짜로 9개 구멍이 뚫어져 있다고. 의심 안 해도 돼. 진짜로 9개 구멍이에요. 네. 중약 부분 줄거리. 자, 보시면은 요것도 꼭 보셔야 된다고 분명 얘기했었어요. 그쵸? 부산 피난 생활에서도 나와 가족들은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선 급한 대로 처제의 방에 신세를 지게 되지만 그곳에서의 사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결국 대구에서처럼 방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게 되고 나와 아내는 어떻게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자, 근데 지금 계속 둘 다 상황이 어때? 방에서 지금 나가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괴로운 게 누굴까? 지금 아까 뭐가 있어? 황순원의 가족이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서 제일 괴로운 게 누굴까? 얘기했지. 왜? 왜 그런 거야? 자, 요거와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어떤 경제적인 부분인 거잖아. 맞지? 응.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얘가 가장이잖아요, 보통. 엄마가 가장일 일은 많이 없잖아. 일반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그죠? 그럼 사실 이 부분에서 얘가 제일 뭘 많이 느끼는 거예요. 무기력함과 좌절감이 느껴지겠죠. 근데 물론 아까 보기를 기반으로 한다면은 이러한 좌절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지 이런 일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드러나기는 하죠. 그죠? 일종의 가장으로서의 이런 거니까. 가족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가족들을 잘 수 있는 곳조차도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런 거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무튼 내가 이리로 옮겨온 지 4일째 되는 날 저녁 아내와 나는 의논한 결과 어쩌면 주인 댁에서 타협을 받아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아내가 한 달 방세를 가지고 가서 다시 사정을 해보기로 한다. 그래, 가지고 갈 방세의 금액이 문제였는데 2만원, 3만원으로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고 4만원을 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5만원으로 결정을 했다. 방세 5만원씩을 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들리는 말에 다다미 한 장에 10,000원씩이란 말도 있고 정하고 있던 방세를 올릴 참으로 방을 비워달라는 수가 비일비재한 말이 있는 데다가 왜 그런 거야?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니까 다 올려고 하는 거 돈 비싸게 받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아닌가? 자, 아무튼 더욱이 우리는 변호사 영감의 말대로 법적으로 해결을 지어서 노상이나 여관으로 쫓겨나가는 날이면 큰일이라. 노상이 뭔지 아시죠? 그냥 밖에, 그죠? 이런 방세나마 내고 타협을 얻은 후 마음 놓고 나가 열심히 장사를 해 살아나갈 변통을 하는 게 나을성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벌써 장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은 옷가지를 갖고 국제시장으로 나가고 이 국제시장 아시죠? 그 부산에 있는 거, 그죠? 큰애 둘은 서면에 가서 미군 부대 장사를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5만원도 아내의 장사돈에서 떼어낸 돈이었다. 안방에 들어갔다 좀 만에 아내가 돌아왔다. 손에 돈이 들려있지 않다. 그러면 됐나 보다 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은 그렇지가 않았다. 아무래도 이 방을 비워달란다는 것이다. 영감과 큰아들은 다다미 8장 방에서 자고 큰 온돌방에는 작은 아들과 부인이 각각 자고 있는데 혹시 다담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쉽게 쓰여진 시에서 나왔었죠, 그쵸? 육첩방은 남의 나라 거기 그게 이제 다담이 하나하나 6개가 있는 그겁니다. 자, 그러고는 좁아서 못 견디겠다는 말은 못 하겠던지 장발한 딸들이 말이 할머니 코 고는 소리에 도시 잠을 잘 수 없으니 기어코 그 방을 할머니 방으로 쓰게 내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아내는 또 우리가 어떻게든 할머니 주무실 자리를 넉넉히 내어 올릴 테니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인이 한다는 말이 자기네 딸 친구가 있어 방 하나만 구해주면 금 손목시계를 프레젠트 하겠다는 것도 못하고 있단다는 것이었다.
나는 간이 서늘해 몸을 느꼈다. 금속목시계라니 문제가 좀 큰 것이다. 그래, 그 가지고 갔던 돈은 어쨌느냐니까 좌우간 딸들 책이라도 한 권 사보라고 놓고 오긴 했다고 한다. 그 돈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이튿날 그 돈은 도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그 주인 쪽에서 너무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약간 일종의 뭘 이용한 거야? 이것도 하나의 권력을 이용해서 얘기한 것 같아. 다름이 없죠. 그쵸?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다. 나는 학교 나가는 날은 학교로 해서 그렇지 않은 날은 아침에 직접 남포동 부모가 계신 곳에가 하루를 보낸다. 이러고 피내는 신하님들은 대개 담배 장사를 하느냐고 애들만 남기고 모두 나간다. 부모도 그 축의 하나였다. 나는 여기서 서면 간내 큰애들이 돌아오길 기다려 국제시장에 들러 애들 엄마를 만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한 일과였다. 그날도 그랬다. 우리가 저녁에 모여 들어가니 방 안에 말 같은 처녀들이 와서 버티고 섰다. 이댁 딸들인 것이다. 누가 형이고 동생인 것도 구별이 안 되는 좌우간 큰딸은 시내 모 여학교 졸업반이라는 것이고 작은 딸은 4학년이라는 처녀들이었다. 이들이 오늘 저녁엔 이 방에 와 자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럼 일종의 뭐야? 나가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죠. 그쵸? 나는 이 두 말 같은 처녀 중에 누가 친구한테 방 하나만 구해주면 금속목시계를 프레젠트 받을 수 있는 아가씨일까 생각해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를 피해야 할 걸 느꼈다. 그러니까 뭐야? 뭐 월세 말고도 금으로 된 시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나가야 되나 그쵸? 그런데 이 말 같은 두 처녀가 누구의 랄 것 없이 2, 3일 내로 반드시 방을 내놓으라는 말과 함께 나에게 시선을 한 번씩 던지고 나가버렸다. 그 시선이 멸시에 찬 논초리든 어쨌든 그것은 벌써 아무래도 좋았다. 그저 이들의 전법이 그 효과에 있어서 내게는 이들의 오빠 되는 청견이 내 따귀를 몇 번 갈기는 것보다 더 컸다는 말은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말을 통해서 자존심이 좀 상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지 않아도 아침이면 나가는 나는 이날은 서서 이곳을 나가고만 싶었다. 이날은 학교 가는 날이기도 했었다. 풍경 달린 현관문을 열고 나더니 응접실 앞 거기 꽂히진 동백나무 이편에 변호사 영감이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회양목인지를 매만져 주고 있다. 첫눈에도 여간 그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가 아니었다. 좋은 취미다. 인생이란 이렇듯 한 포기의 조목까지도 아끼고 살아가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상황을 해야 할 종류의 것인지도 모르다. 나는 무엇이 쫓기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다라고 하는데 일단 넘기지 마시고요. 이 얘기 잠깐 해주면은 자 지금 고개사 같은 경우는 사실 심리적인 어떤 묘사가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많이 없었어요. 그쵸? 맞죠? 그리고 보통 여기서 겪었던 사건들 위주로 묘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쵸? 그럼 이런 방식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보여주기 방식을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쵸? 이 보여주기라는 건 뭐야? 심리나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상황만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런 측면에서 요런 이제 분석해 주시면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확장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일단 연계 포인트를 지금 바로 드리지 못했는데 여기서 오늘은 좀 말을 좀 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랑 관련한 작품들 보통 전쟁 상황에서 있었던 그런 일화들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수특에서도 나왔고 뭐 기출에서도 나왔던 작품을 좀 얘기를 해주자면은 요런 작품이 있었어요. 장난감 도시라고. 작년에 조금 핫했어. 작년 수특에서 되게 핫했던 작품이에요. 왜냐면 이제 얘가 수능에 나올 확률이 크다 말하면서 막 다들 그냥 막 난리치고 다녔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6.25 전쟁과 관련한, 그러니까 전쟁 이후예요. 얘는 전쟁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제 원래 이제 피난을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없어지냐? 아버지는 이제 아예 없어요. 뭐 돈 벌어 나갔다고 하지만, 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난한 삶들을 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엄마까지도 이제 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거를 지금 얘가 뭐로 표현했냐면은 투명하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투명한 색이라고. 엄마는 투명하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투명하다는 게 전혀
긍정적이지 않아 보이죠, 그쵸?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병에 걸린 엄마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투명하다는 말과 또 연계되는 부분들이 또 뭐가 있었냐면 잠자리라는 부분. 이 잠자리를 보면서 막상 뭐 좀 투명하게 느껴진다. 이 좋은 뜻이 전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의 그 죽음이 투명하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얘랑 조금 다르게 얘는 심리묘사 위주입니다. 예, 심리묘사 위주예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 이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어떤 배급을 받고 살았는데 이 배급이라는 게 진짜 누가 주는 배급이라기보다는 교회나 뭐 성당에서 뭐 이런 걸 준비해놨으니 가져가라 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뭐 조금 가져갔다고 하는데 나중엔 얘네들도 돈이 막 엄청 많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마저도 가져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어떤 한 소녀를 만나요. 처음에는 이 새끼가 왜 이렇게 씩씩하지? 그냥 그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간에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얘도 아버지가 있긴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다리가 하나 없는 약간 그런 아버지야. 전쟁에서 이제 뭐 어떻게 됐겠죠. 그런 상황에서 거의 얘가 가장급으로 막 한 거지. 이 집을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소녀를 처음엔 의아하게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얘를 좀 동경하다가 결국 막 좋아하게 됩니다.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요런 말 자체가, 요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뭐 과거 회상으로 드러났다. 뭐 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은 나쁘지 않은 작품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랑 관통되는 부분은 그냥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 상황에서 피폐해진 우리 국민들의 삶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이어 나가실 거면은 그런 혼란한 사회생활에서 아까 얘기했던 소시민적인 인물들, 여기서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죠. 지금 대구랑 부산 여기 사람들 다 생각해봤을 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상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조금 더 좋겠네요. 특히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진짜 독립적인 주제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어느 정도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현대소설이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시작해요? 예?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요. 그죠? 일제강점기부터 일반적으로는 그죠? 명확히 얘기하자면은 갑오개혁 이후라고는 하는데 그거까지 보실 건 없고요. 그렇게 시대적으로 나눠졌을 때 일단 뭐가 있어? 일제강점기 때 하나, 그죠? 이렇게 하나, 그죠? 그 다음에 해방 전후 하나, 그죠?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 그 다음에 1970년대에서 80년대. 70, 80년대는 갖고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독재랑 산업화죠, 그죠? 그리고 이게 둘 다 합쳐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죠, 분명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독재랑 산업화가 합쳐지면? 약간 강제적으로 정책이 집행된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막 생겨나. 빈민층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했잖아.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딴소공이잖아. 그죠? 그런 것도 있고. 특히 해방전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번 주 클리닉 때 풀었던 시가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상 푸신 분들은 아실 거야. 산상의 노래. 기억 안 나? 우리 저번 주였는데. 저번 주에 했다고. 기억 안 나? 넌 아니야. 상 푸신 분만 알아요. 아무도 기억 못하죠? 분명 했는데. 저번 주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우리가 해방전후라고 했을 때 왜 혼란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나 설명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춘향도 예? 해방 직후인데? 해방 직후요? 해방 직후. 해방이라는 게 그거잖아. 일제강점기 끝났고 그 상황. 돈 없어서. 예? 돈 없어서 혼란한 사회가 발생해요? 예? 그거 있잖아. 혼란한 사회라는 얘기는 선택지가 나름대로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회주의 사상이 기회주의적인 인물이 나온 거지. 해방 직후에 어땠어요? 6.25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남한은 누가 지배하고? 지배가 아니라 누가 잠깐 임시적으로 통치하고? 미국, 그래, 북한은 러시아.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갑자기 발생을 했으니까 미스터 방 같은 새끼들이 다 뭐하고 있는 거야? 영어도 좆도 할 줄 모르면서 통역사하고 지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해? 자기 군대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씨발 네가 말만 해주면 내가 내 밑으로 200명 안쪽에 헌병들이 딱 있으니까 다 가서 조져줄게. 이러면서 막 하잖아. 그지? 일종의 그 범죄와의 전쟁에 있는 최민식 같은 느낌이잖아. 막 누구 서장이랑 뭐 밥도 먹고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아까 얘기했던 혼란한 상황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방이랑 6.25 전쟁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우리 6.25 전쟁 딱 직후에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1950년대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도 있었잖아요. 그게 뭐야? 그냥 혼란한 상황에서 그냥 권력을 그냥 확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 있는 시민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시대적 배경마다 뭐가 있었는지 굵직한 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해방이 뭐라고? 아까 뭐라고? 제가 잘못 들은 이천양도요? 이천양도? 6.25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제 해방지. 이천양도는 언제죠? 70년대죠? 70년대 그때이죠? 그죠? 아무튼 자,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2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선지를 바로 볼게요. 자, 1번. 나의 가족을 두고 거짓대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몰인정한 노파로부터 황순원 가족이 수모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말이겠네. 그죠? 거지라고 했으니까. 자, 2번. 새들어 사는 이 집에 안뜰 변소를 사용치 못하여 거정잎으로 인시 변소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 대구에서 황순원 가족의 상황이 매우 처절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겠고요. 3번. 새든 집에서 쫓겨나갈 것을 걱정하는 나의 아내에게 금속목 시계를 프레젠트 받을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 원거주민의 천박하고 경솔한 태도를 알 수 있다. 일종의 뭐야? 생색낸 거잖아. 나 금시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죠? 4번. 황순원으로 명명된 나와 그의 가족이 부선으로 흘러내려오는 피난의 상황을 통해 자전적 서사의 형식. 맞죠, 일단? 네, 자전적이라는 건 작가가 직접 겪은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역사적 현실을 작가 개인의 경험과 연결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거는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5번. 나가 처녀들의 시선에 대해 멸시에 찬 눈초리였든 어쨌든 그것은 벌써 아무래도 좋았다는 생각하는 것을 통해 자, 지금 이거는 사실 어떤 태도에 제일 가까워요? 아무래도 좋았다. 그냥 체념적 태도에 좀 더 가까운 거죠. 그쵸? 그래서 차가운 멸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방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대해 황순원이 안도감의 느낌을 알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틀렸죠. 안도감이 틀렸죠. 체념적 태도에 가까운 거죠. 그죠? 자, 권우랑 효석이 맞지? 이 두 분은 내일 오실 때 시험 난이도 최상을 푸시면 됩니다. 최상 난이도를 푸시면 돼요. 제가 시험지가 보통 두 가지로 세팅이 돼 있어요. 상난이도가 있고 최상 난이도가 있어요. 상난이도는 이제 기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거의 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상은 조금 더 어려운 건데 윤모 3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친구는 맞죠? 친구는 그 정도 나왔죠? 제가 알기로는 맞죠? 그럼 최상 끄시면 되고